22번 프린트 가자. 22번에도 총 4개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풀자. 비교적 간단하거든. 그리고 첫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비교적 복잡하고 뭔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새로운 스킬이 하나 더 필요해. 자, 18번부터 풀게. 2018년 7월. 자,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온도를 T1에서 T2로 변화시켰대. 아, 뭔가 상황이 변하기 전은 온도가 T1, 변한 후에는 T2구나. 근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하였다? 그래서 식을 적었지. 압력이 일정해 P 지우고 부피 감소했어. 그렇다면 온도가 내려가고 부피와 온도가 내려가니까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 Q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사실 조금은 생소했어. 왜냐면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항상 Q가 플러스, 기체가 열을 갖고 가거나 또는 열이 작용하지 않는 0일 때, 단열 과정일 때만 나왔거든. Q가 마이너스인 거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나왔던 거야. 근데 얘를 아마 잘못 푼 애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열 장치 같은 것도 없고 문제 읽어보니 열을 준다는 말도 없네. 아, 얘 단열 압축이구나. 단열 압축이면 부피가 줄어들고 나머지 두 개는 커지는구나. 요대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답이 아예 달라지더라는 거지. 얘는 단열이 아니야. 단열이란 열의 출입이 없어야 돼. 얘는 잘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라고 나왔어. 우리 항상 단열된 실린더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문장이 있었잖아? 근데 얘는 안심할 수 없는 그냥 실린더였더라는 거지. 얘가 그냥 실린더였기에 피스톤을 밀었을 때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라고 뭔가 함정을 넣어놓은 거야.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그 단열된 실린더다, 안전한 실린더다 라는 말을 일부러 안 넣었던 거지. 열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빠져나가니까. 괜찮니? 그래서 약간 생소했는데 이거를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완전 답이 반대가 되더라고. 자, 어쨌건 온도는 떨어진다 라고 분석을 해놨네. 원래 온도가 T1이었고 나중에 온도가 T2로 됐다며. 근데 T1이랑 T2 중에 T2가 더 낮은 온도겠다.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놨으니까. 그런데 기억은 반대로 얘기했네. 기억 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사실 온도랑 동일한 뜻 아니야? 온도가 T1일 때가 크다. 야, 온도는 T1일 때가 온도가 크고 T2가 온도가 작은 거라고 했지? 기억과 니은은 반대되는 말이네. 니은은 정답. 디귿.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그래. Q가 마이너스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따져보니 Q가 마이너스 맞았지. 그래서 디귿도 정답. 네, Q가 마이너스인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2018년 7월 이때 한 번 나왔었어.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서 2018년 10월 볼게. 얘는 아까랑은 그러니까 같은 유형은 아니야. 그런데 얘가 비교적 쉬워서 2번, 3번을 먼저 푸는 거다. 얘의 조금 신박한 점은 얘는 확실히 단열이야. 단열된 실린더라고 했고 여기에 뭐 열을 주거나 뺏는다는 말이 없어. 실험의 과정 중에 열의 출입이 없으면 그것은 단열 팽창 또는 단열 압축이라고 했는데 얘는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이거든. 부피가 커졌단 말이야.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 그럼 PV는 T에서 부피가 올라가고 나머지 두 개는 내려간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 그렇게 하면 기억하고 디귿은 풀린다. 기억 풀어볼게.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뭔 소리야? 일을 하겠지. 부피가 커지니까. 굳이 연력학 7칙을 아래 적지 않아도 기억 문장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일을 한다로 고쳐야겠다. 기억 틀. 디귿.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온도가 내려간다고 분석해놨으니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 맞겠지. 니은. 압력이 이거만큼 감소한다? 압력이 감소한다고는 써놨는데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는 몰라. 애들이 니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 그런데 우리 압력의 기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래? 압력의 기본 정의? 력이니까 일단 힘력자가 들어갔어.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갔지? 옳지. 단면적이 들어갔지. 단면적. 따라서 단면적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압력이고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우리가 배운 힘, 어떤 힘을 다 넣어도 돼. 상황에 맞게 여기에 장력이 들어가면 장력을 넣으면 되고 중력이 들어가면 mg를 넣으면 되고
뭐 수직항력이 들어갈 또 가도 되고 어쩌고 어쩌고 력으로 끝나는 력들은 다 여기다가 넣으면 그 상황에 맞는 압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긴 그게 이용이 됐더라고. 자, 한번 응용해서 힌트를 줬으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 자,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 볼게.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이니까 단열 팽창 과정은 맞는데 기존 문제와 조금 달랐던 점은 위에가 이 피스톤 자체 질량을 제시해줬다는 점이야. 질량을 제시해줬어. 보통 피스톤의 질량을 제시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얘는 질량 없는 뭔가 피스톤 뚜껑이고 여기에다가 뭔가 추를 놓는 방식으로 기체를 눌러줬거든. 근데 이거는 기체를 따로 눌러줄 추가 필요 없이 그냥 이 피스톤 자체가 추가 되는 느낌인 거지. 지 자체 중력으로 눌러주고 있어. 그러면 가 상황에서 이 피스톤은 왜 정지해 있는 걸까? 그치. 안에서 기체가 때려주는 압력과 밖에서 대기압과 이 피스톤 자체가 눌러주는 압력의 합이 동일하니까. 다시 이걸 식으로 적어볼게. 자, 가에서의 기체의 압력이니까 P기라고 해볼게. 가 상황에서의 기체의 압력은 내가 얘를 때리는 거와 똑같은 압력은 뭐냐? 대기압이랑 이 피스톤 자체가 누르는 압력. 오케이? 이거 두 개 합한 거. 대기압은 보통 그냥 편하게 1기압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대기압은 1 더하기 피스톤 압력 이렇게 적을게. 이것도 PP라고 적을 걸 그랬나? 피스톤 압력? 그냥 P라고 적을게. 편하게. 어쨌건 가 상황에서의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피스톤이 누르는 압력이라는 거지. 그런데 나 상황으로 가면은 바뀐다? 나 상황을 가면 이렇게 기체들이 압력을 행사하지. 물론 기체가 저쪽 위도 때리고 옆도 때리겠지만 이 피스톤, 이 M자리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때리겠지, 기체가. 자, 이 기체의 압력에다가 중력이 또 아래로 작용해. 이 피스톤 자체 중력이. 피스톤의 압력까지 더한 게 뭐냐? 바로 대기압 1인 거야. 애들이 대기압이 이렇게 곡선으로 작용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봤었어. 대기압이란 그냥 공기의 모든 압력을 얘기해. 이렇게 누르는 것도 대기압이고 옆으로 누르는 것도 대기압이고 이렇게 내 가랑이나 내 겨드랑이를 누르는 것도 대기압이야. 원래 기체나 액체의 압력은 사방팔방에서 다 존재하는 거야. 꼭 위에서 아래로만 누르는 건 아니야. 그거에 한 예시로 비닐장갑 같은 것을 끼고 물에다가 비닐장갑을 낀 손을 넣어봐. 그러면 물이 쭉 밀면서 나한테 압력을 행사하는데 그때 어느 특정 부분만 비닐장갑이 내 손에 달라붙진 않아.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거든. 손을 그려볼게.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자, 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손이야. 이거를 물에 담그면 비닐장갑 이렇게 꼈을 때 얘가 어느 한 부분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거든. 왜? 물이란 압력을 행사할 때 사방팔방 다 행사하기 때문이야. 모든 액체와 기체는 압력을 행사할 때 사방팔방 다 밀거든. 이 안에 있는 기체도 사방팔방 다 압력을 행사하고 밖에 있는 공기, 대기압도 사방팔방 압력을 다 행사하는 거야. 어쨌건 나 상황을 다시 분석해 볼게. 자, 기체가 미는 압력과 이 피스톤이 미는 압력이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를 더하자. 기체의 압력과 피스톤이 미는 압력.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둘 다 밀고 있는데 왜 이 피스톤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누가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한번 식으로 적어볼게. 나 상황에서의 기체의 압력에다가 피스톤의 압력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대기압, 1기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니? 즉,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1 더하기 피스톤 압력이었는데 나에서의 기체의 압력은 피스톤 압력 이쪽으로 이항하면 1 빼기 피스톤 압력이 되는 거지. 1이라는 대기압, 1기압을 기준으로 원래 상황, 가 상황에서는 1기압에다가 피스톤 압력을 더한 만큼의 압력, 되게 높았거든 압력이.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1기압에다가
피스톤 압력을 뺀 만큼 압력이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거지. 압력이 낮아진 건 단열 압축 상황으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얼만큼 낮아졌냐라고 물어봤잖아, 니은이. 압력이 감소하긴 감소해. 근데 얼만큼 낮아졌어? 피스톤의 압력의 2배만큼. 요만큼, 요 한 칸이 피스톤의 압력이잖아. 피스톤의 압력만큼이 아니라 피스톤의 압력의 2배만큼. 피스톤 압력 2배 한 것만큼이 감소했어. 그럼 그 값을 제대로 썼나 보자. 압력이란 단면적분의 힘이었는데, 자, 이 상황에 맞게 대입해보자.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S라고 나왔네. 그래서 단면적을 말해준 거구나. S분의 힘. 얘가 아래로 누르는 그 힘은 바로 중력, 장력, 수직항력, 마찰력 등등 중에 중력 아니겠니? 따라서 중력 공식 mg라고 하면 되겠다. 아, 피스톤의 압력이 S분의 mg구나. 그런데 얘는 단열 팽창을 통해 압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졌고, 이것은 S분의 mg가 아니라 S분의 mg 곱하기 2, 즉 S분의 2mg만큼 감소했다라고 말해야 맞는 문장이겠다. 그런데 S분의 mg라고 했으니까 그냥 피스톤 압력만큼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니은은 틀렸네. 답은 D급만 정답. 앞장으로 와서 2018년 3월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사실 이 두 문제가 같은 문제는 아니거든. 같은 유형의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앞 문장의 디귿 보기와 뒷 문제의 니은 보기가 완전히 똑같은 스킬을 써야 하고 그 스킬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두 문제를 연달아 한번 풀어볼게. 앞장 문제의 디귿과 맨 마지막 문제의 니은 보기가 똑같은 스킬을 써야 된다. 자, 19번 보자. 야, 19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총동원된 그림 같아. 일단 기체가 몇 개 나왔니? 그래, A, B, C 3개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력학 1법칙이랑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 두 개의 식을 3세트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피스톤이 한꺼번에 들어갔네. 기체 A, B 사이에는 단열된 피스톤, 열 절대 안 보내. 하나가 고온이고 하나가 저온이어도 열이 안 보내지기는 단열된 피스톤이야. 그런데 얘는 움직여. 이것 봐. 얘는 A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움직여. 실제 움직임은 있는데 열은 차단시키는 그런 애가 A, B 사이에 껴있고, B, C 사이에 껴있는 애는 어떤 애니?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야? 그렇다면 B와 C는 현재 온도가 같겠다. 그리고 나중에도 온도가 같겠지. 어려운 말로 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거야. 하나가 뭐 고온이고 하나가 저온이면은 무조건 열이 이동하면서 똑같이 온도를 맞출 테니까. 근데 얘는 열은 잘 전달하면서 또 움직이진 않아. 여기 못 박아놓은 거 보이니? 고정돼 있어. 이렇게 성격이 다른 그 금속판을 A, B, C 사이에 각각 껴놨다. 그런데 열은 누구한테만 줬냐? 열량 Q를 A한테만 가했대. 자, A, B, C 각각 분석해볼래? 가장 어려운 문제네. 시작. 해볼게. A를 분석하기 위해 식 2개 꺼내고, B를 분석하기 위해 식 2개 꺼내도 되는데 난 그냥 하나만 꺼낼게. C를 분석하기 위해 또 식 2개를 꺼냈어. 그때 A부터 해보자. 왜냐면 A한테 직접적인 열이 가해졌거든. 따라서 A, 열 플러스. 근데 부피가 이렇게 커졌네. A의 부피가. 그래서 부피는 올려. 부피가 올랐으니 1은 플러스. 그 다음을 못 구해. 그 다음을. 온도와 내부 에너지가 연결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 그렇다고 설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지? A가 피스톤을 이렇게 옮겼다고 와 A 압력 겁내 커졌구나 라고 A 압력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A는 이게 최선이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프린트 20번에 맨 위에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 여기까지는 B를 가는 거지. 자, B 입장에서 보면은 B는 단열된 피스톤이 옆에 있잖아. 그래서 A한테 아무리 열을 주더라도 이쪽으로는 열이 오지 않아. B 입장에서 보면은 열은 오지 않는데 그냥 밀어서 자기가 쪼그라든 거지. 바로 단열 압축인 거지. 단열 압축 외웠니? 부피가 줄어들면 나머지 2개는 오른다고. 아, 그러면 알 수 있네. B의 압력이 커져? 그렇다면 A의 압력도 어떻게 되는 걸까? 커지는 거지. A의 압력도 커지는 거지. 왜? A와 B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 있다면 2개의 압력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향해 피스톤이 계속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B의 압력이 커졌다면 A의 압력도 커져야
그래야 피스톤이 움직여서 어느 한 지점에 정지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멈췄던 A의 식을 완성시켜보자. 온도는 증가,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A는 열을 받아서 분산 투자한 애구나. B는 단열 압축한 애구나. 그 다음 C도 한번 해볼까? 지금 B랑 C는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평형, 무조건 온도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하나가 고온이고 하나가 저온인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지. 하나가 고온이고 하나가 저온이면 열이 이동할 테니까. 그런데 B가 가만히 있다가 A가 쭉 밀어가지고 온도가 올라버렸네? 온도가 올라버렸다고 우리가 분석해놨네? 그럼 상대적으로 B가 고온, C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면서 무언가가 이동하겠지. 뭐가? 옳지. 열이 이동할 거야. 따라서 C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인간이 열을 준 걸 받은 건 아니지만 B에 의해 고온에 의해 열이 들어왔을 테니 C는 Q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야 되겠지. 그리고 C는 고정된 판막이 사이에 있으니까 부피는 일정하겠지. 등적 과정이네, 등적 과정. 그러면 왔다 갔다 해볼게. 1은 제로.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그렇다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겠네. A, B, C 분석 다 했다. 괜찮니? 기억. A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A의 온도는 오르니? 라고 물어본 거네. A의 온도는 오른다고 분석을 해놨네. 기억 정답. 니은 가에서 나로 가면서 A라는 기체가 한 일은 Q다 라고 물어봤네. 야, Q가 지금 A가 받은 열량인데 얘가 한 일에 몰빵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얘가 한 일이 어떻게 Q야? Q보다는 작겠지. 온도 변화에도 분산 투자한 스타일이었는데 기체 A는. 그래서 니은은 틀. 그 다음 디귿이 문제야. 나에서 B와 C의 압력은 같다? 최종적으로 압력이 B와 C의 압력이 같냐를 물어봤어. 우리 B도 분석했고 C도 분석했거든? 둘 다 분석 잘했어. 볼게. B를 분석했더니 압력이 오를 거야 라고 예상했어. C를 분석했더니 C도 압력이 오를 거야 라고 분석했어. 가에서 나 과정으로 가면서 B도 압력이 오르고 C도 압력이 오를 거라는 건 분석했어. 근데 각자 오르긴 올라. 그런데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각자가 오르냐 내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압력이 올라서 결론적으로 나에서 두 개 압력이 같냐라는 거야. 어때? 당황할 만하지? 우리는 지금까지 P, V는 T라는 식을 어떻게 적었냐면 기체 하나에, 기체 A라면 A, B라면 B, 기체 A 하나가 열을 받았을 때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뭔가 변화의 양상, 추이를 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썼단 말이야. 그래서 한 기체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었지만 B와 C의 압력이 최종적으로 같냐? 이런 건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두 개를 비교한 적은. 이럴 땐 어떻게 하냐? PV는 T를 쓰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한 기체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던 PVT랑은 다른 의미로 썼다. 어떤 의미냐면 압력이랑 부피랑 곱해서 온도가 되는데 야, B와 C는 무조건 온도가 같다 그랬지. 둘 사이에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 있으니 열평형을 이룰 거니까. 두 개가 온도는 무조건 같아. 그렇다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라는 뜻 아니야? 따라서 온도가 같을 땐 부피가 큰 애는 압력이 작고 압력이 큰 애는 부피가 작아. 다시 온도가 같을 때 부피가 크면 압력은 작고 압력이 크면 부피가 작아. 하나가 부피가 크면 하나는 압력이 큰 거야. 볼게. PV는 T 이 식으로 기체 두 개를 분석하는 거야. B, C 기체 두 개 분석해보자. 두 개는 뭐가 같아? 온도가 같아. 그런데 부피는 누가 크니? B, C 지금 보니까 C가 크네. 부피는 C가 크네. 그렇다면 압력은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지. 이해돼? 두 개는 반비례 관계니까. 근데 두 개 압력이 같다라고 했어? 야, 두 개 압력이 같으려면 부피도 같아야 되고 온도도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압력은 B가 크고 부피는 C가 크다. 하지만 둘의 곱한 온도는 같다라고 해야겠지. 답은 1번만 답이야. 지금 디귿 문장에서 스킬을 배웠다. PV는 T라는 식은 한 기체에 대한 변화, 양상, 추이를 보는 그런 식으로만 썼었는데 두 개의 기체를 비교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바로 이어서 뒷장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마지막 문제 해보자. 이 문제 마스터하면은 연력학 이제 끝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 문제가 연력학의 끝판왕 문제였던 것 같아. 역시 수능 문제였는데 읽어볼게. 다음과 같이 실린더 안에 그러니까 단열된 실린더라고 그림에는 나와 있네. 단열된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 A, B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있대.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고온, 저온 할 거 없이 열 전달이 매우 잘 돼서 열평형에 이루겠지? 온도가 무조건 똑같을 거야. 열평형이라고 나왔네. 그 다음 압력과 부피가 PV로 같다. 얘들아, PV는 T에서 압력도 같고 부피가 같으면 온도도 당연히 같은 거지. 열평형 상태라고 하니까 온도가 같다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때 어떤 변화를 줬냐? 그림 나 같은 변화를 줬대. 피스톤에 힘을 가해요. B의 부피가 감소한 상태로 A, B가 결국 또 온도는 똑같아지겠지. 왜냐하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도가 똑같았다가 나중에 결과도 온도가 똑같아졌대. 그때 기체가 두 개니까 우리 식을 2세트 적어야겠다. 풀어볼게. 나는 B부터 건드려 볼래.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한 액션이 B한테 적용되고 있거든. B한테 부피를 줄어들었어. 그리고 뭐 전기장치 같은 거 없으니까 혹시 이거 단열 압축일까? 아니, 단열 압축이 아니야. 그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함정이었던 것 같아. 당연히 열 전달 장치 같은 건 없지만, 전기장치 같은 건 없지만 A, B 사이에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주면 혹시 둘 중에 하나가 고온이나 저온이 돼서 열이 왔다 갔다 출입 가능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열의 출입이 있으면 그걸 단열이라고 하진 않지. 얘는 단열 압축이 아닌 거야. 자, 어쨌건 압축은 압축이니까 V는 내력. V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1은 마이너스야. 그 다음 압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압력. B라는 애는 압력이 얼마였었냐면 원래는 대기압밖에 없었어. A가 누르는 압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왜? B 입장에서는 왼쪽 판이 고정된 금속판이기 때문에 A가 아무리 옆에서 두들긴다고 한들 그 압력을 느낄 수 없어. 그 압력에 영향받지 않아. 다만 움직이는 이 단열된 피스톤, 얘는 움직일 수 있잖아. 사람이 민 거 보면 움직이는 게 가능하잖아. 이 움직이는 피스톤은 양쪽의 기체의 압력을 똑같이 맞춰주는 그 지점을 향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B라는 기체는 원래는 대기압과 같은 압력이었거든. 근데 얘가 눌러줬다는 얘기는 대기압에다가 인간의 압력까지 추가된 거잖아. 변화 과정 속에서 B라는 애는 압력이 올랐구나. 그럼 P를 올리는 거지. 그 다음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온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그 감각이 필요하지. 온도는 내가 눌렀는데 올랐을까 내렸을까? 얘는 오를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오를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온도가 내려갔다고 하면 B가 저온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래 두 개가 열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똑같았잖아. 그런데 B가 온도가 내려가면 A가 상대적으로 고온이 되면서 열이 이쪽으로 오지. 그러면 B는 열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B가 온도가 내려가면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가 돼. 어때? 이 상황이 말이 되니? 마이너스랑 더해서 플러스가 돼. 이 상황이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따라서 B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B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얘가 플러스가 되고 B가 온도가 올라가 B가 고온이 되면 A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면서 열이 이동하겠네. B에서 A로. B 입장에서 보면은 열이 열을 뺏기는 거니까 B에 해당하는 Q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어때? B 완성할 수 있겠니? 자, 여러 가지 스킬들이 들어갔다. 자, 그 다음 A도 해볼까? A 입장에서는 B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왔으니 A 입장에서는 Q가 플러스. 그런데 A는 고정된 금속판 안에 있기 때문에 부피는 변화가 없어. 등적 과정이네. 부피 변화 없으면 1은 0. 자연스럽게 델타 U가 플러스가 되면서 온도 오르고 압력 오르겠다. 자, 분석 끝났다. 그 다음 우리 같은 값을 가지는 거 동그라미 쳐보기로 했었지? 해보자. A라는 애는 B한테 열을 제공받아서 온도 변화에만 몰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였어. 금속판이 고정돼 있어서 부피에는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또 같은 게 있어. 바로 이것. 왜? A와 B는 무조건 온도가 같아. 초반에도 온도가 같았어.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라 열평형 상태에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도 온도가 같아질 거야. 열 전달이 잘 되니까. 따라서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의 그 변화량,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분명히 같은 값일 거야. 자, 같은 값을 동그라미 쳤다. 기억. A의 기체 온도는 가에서가 높다? 주어랑 서술어를 강조해서 읽는 연습을 해. A라는 기체의 온도는 가가 원래고 나가 나중이잖아? 원래가 높니? 기체 A를 분석 이미 해놨잖아? 온도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 중이야. 원래보다 나중에 온도가 더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 중이야. 근데 기억 문장은 원래가 높다, 원래 온도가 더 높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네.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누가 누구보다 작다. 야, 이게 문제였어. 가, 나를 다 분석해놨어. A, B를 다 분석해놨어. A라는 기체도 압력이 오른다고 분석해놨고 B라는 기체도 결론적으로 압력이 오른다고 분석해놨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인 상황에서 나에서 결국 각자 압력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 오른 압력이 A가 크냐 B가 크냐 누가 더 압력이 작냐 크냐를 물어보는 게 니은이야. 우리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까 앞장 문제의 디귿 보기와 같은 거지. 자, PV는 T라고 적어두고 A와 B는 항상 온도가 똑같아.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피가 큰 애면 압력은 작고 압력이 큰 애면 부피가 작겠다. 자, 나 상황에서 결론인 상황에서 누가 부피가 크니? A가 부피가 커? 그렇다면 A는 압력은 작겠네. 부피가 크면 압력은 작으니까.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 니은, 기체의 압력은 A가 작다? 맞네. A가 부피가 크니까 압력은 아마 작을 거야. 압력이 작고 부피가 커서 온도는 결국 B와 똑같겠지. 그래서 니은은 정답. 디귿,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B가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B가 받은 일은 얘는 B가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얘와 같다. 얘네 둘이 같은지? 만약 같다면 Q가 제로가 됐겠지. 말이 안 되지. 둘이 같지 않겠지. 애들이 디귿에 많이 낚였는데 디귿의 함정은 이거였어. Q는 W 더하기 델타 U에서 이 두 개가 같은 건 단열이잖아, 단열. Q가 제로인 단열 과정. 지금 여기에 전기장치가 없다고 해서 B를 단열 압축으로 오해한 애들이 디귿을 맞다고 해버리는 거지. 하지만 아니지. B는 오히려 고온이 돼서 열을 A한테 뺏기는 입장이라 Q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2번, 니은만 정답입니다.